기초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기초과정 한 30분 내지 4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프린트물을 내드리는 것을 기초과정의 거는 다 했습니다. 그죠? 음량이 변해서 오행과 사상까지, 그죠? 그 오행에 다시 음과 양으로서 10개가 있었죠. 만들어졌죠.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오행 속에 다 음량으로 이제 소속돼 있었고, 지지의 것도 사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다 오행으로 각각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거까지 다. 그러면 이제 이 음량에서 그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서로 상호 변화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상생상국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상생상국론까지는 지금 제 책에서는 한참 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오늘 22쪽에 잠깐 보시면 22쪽부터 해서 아마 상생상국론을 할 겁니다. 이제 진도가 이제 확 뛰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22쪽에 보면 오행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행의 성격. 그죠? 오행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죠?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예? 초급에 지난 시간에 했다고요. 그렇죠. 했죠. 그러니 넘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천간지지의 성정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천간지지의 성정. 천간은 10개의 오행의 음과 양으로 10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천간에는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거 10개입니다. 그게 천간의 성정. 우리 성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정.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오행으로서는 이제 충분히 제가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제일 첫 시간째 프린트물을 드린 것도 오행에 대한 성정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간에 대한 성정, 10개 대한 성정은, 이제 여기에서 10개는, 이 천간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 10개를 말하는데, 천간에는,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으로 구분하는데, 명리 천간지지가, 천간의 거는 형이상학적인 거. 그래, 우리가 명리학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 보이지 않는 거, 기, 그죠?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형이하학적이라는 것은 현상 일어나는 거,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 보여지는 것. 그래서 기와 질, 그죠? 이렇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적인 것은 천간의 10글자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이다라고 표현했고, 형이하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12개들을 말한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천간의 10개의 글자는 간목은 해놨습니다. 간목의 성정은 간목은 우리 계절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지에서 이야기할 때 간목은 계절적으로 보거나 그냥 글자로서 보거나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 그죠? 지지로서는 인리로 들어갔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초. 간목은 여기 있다 했죠. 갑월, 병정, 그죠? 무기가 이제 여기 좀 있다 있고, 경신, 임계. 이렇게, 그죠? 그래, 갑은 계절적으로 보면 여기가 목이니까 봄이고, 화니까 여름이 되겠고, 그죠? 봄, 여름. 이제 가을, 금의 가을이고, 이제 수에 겨울을 말한다. 근데 봄의 성정이라면, 인목의 성정과 보여지는 인목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 같이 나갑니다. 인목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 좀 형이학적이라 해야 되나 질적으로 보여지는 거, 지지의 거는. 그리고 봄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봄의 현상은 잎목은 전체적인 봄의 현상은 오행에 성장할 때 봄의 현상은 에너지를 시작하는 에너지고 봄은 새싹이 씨앗에서 새싹이 나와서 천지가 바로 바르다는 그런 환경을 인의 환경이잖아. 봄에 그죠? 이렇게 가는데 간목은 이러한 환경이 보여지는 그러한 에너지. 다시 말하면은 요 하나의 씨앗에서 그죠? 씨앗에서 딱딱한 씨앗으로서 뚫고 나오는 그 힘. 겨울을 지나고 어머니 뱃속에서 양소에 갇혀서 세상에 튀어나오기 이전 그런데 튀어나오는 그 기운 튀어나오면서 아이가 어떻습니까? 하면서 울고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그 에너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딱 겨울이 얼어있는 땅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봄 냉이가 억수로 영양가 있다 좋다 하지요. 그 피어나오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그 기운이 간목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딱딱한 씨앗을 뚫고 나오는 그 힘. 그래서 을목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온 다음에 요렇게 사살 가지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는 거.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는 걸 을목이라 하잖아요.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 간목은 에너지가 상당히 굉장히 세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스프링으로 딱 말하면 꼭꼭꼭꼭 잡아놨다가 탁 놓으면 처음에 탁 튕겨나가잖아요. 그 첫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강하다. 그래서 간목의 성정이라 하면 만약에 자기 일간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그죠? 일간이 간목 일간자는 왜 일간이라 하냐면 간목의 성정은 그 일간은 그 명주의 정신적인 성정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관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목 일간자라 하면 간목의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정이 어떠다 굉장히 파워풀하다.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 튀어 없는 곳에서. 이건 유해수 무잖아요. 굉장히 힘이 강하다. 그래 간목의 글자도 보면 피킷과 같다. 내가 가장 제일 먼저 앞에 서서 피킷을 들고 있는 모양이 같다. 그래서 상당한 리더십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간목의 성정을 천간의 성정 중에 그런 그다음에 을목은 어떻다? 을목은 조금 더 간목에서 나와서 이 화초와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을목 글자 자체가 이 휘어져 있잖아요. 굴곡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정도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목에 비해서 부드럽다라고 합니다. 간목에 비해서. 이런 것을 말한다. 성정. 그죠? 성정은 정신적인 것을 말한다. 그 천간의 것은. 그러면서 간목은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은 원래 동방목이라 하고 왜 동방목? 동쪽의 목이다. 그 말입니다. 뭐 어려운 거 한 개도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으로는 기가 목에 해당되고 기가 목에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간의 글자들을 전부 기에 해당되고 이 말입니다. 천간의 10개 글자들은. 그리고 또한 천둥소리나 우레로도 표현한다. 간목은. 그죠? 간목이라면 하늘에서 천둥, 우레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간목이라 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을목, 그러면 을목은 바람달 옛날에 언들 그랬잖아요. 그 을목 2월, 양력 3월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용으로도 나타내고, 온과 난이 되기도 하고, 온도는 제가 이야기했죠. 온난, 이쪽은 봄이니까. 여름으로 가는 가족의 봄이니까. 일단, 한난, 그죠? 차갑고, 따뜻하고, 뜨겁고, 한난, 여기 건조한 거죠. 습하다. 그러니까, 따뜻한 쪽으로 추위에서 나와서 봄에 따뜻한 쪽으로 가는 방향이 가는 그런 형국이다. 예. 그렇다라는 거고 이제 계절적으로는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형이학적으로 보면 대들보와 같은 동양지목이요라고 해놨거든요.
대들보와 같은 동양지목이요 해놨습니다. 이제 대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헷갈리는 거라 명리 이제 독학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 이야기하면은 지금 형이상학적 기 보이지 않는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보죠. 보이지 않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형이상학적이라 갖고 형이화학적으로는 인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인을 이야기합니다. 요 지지의 글자 중에 인은 방금 뭐라 했습니까? 방금 피어나오는 새싹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 책에 지금 동양지목에다가 이 뭡니까? 굉장히 대들보와 같은 동양지목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나무다 이래 이해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책이 24쪽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의 성정은 그래서 이 감목은 제가 이 다 할 거는 아니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개만 하고 넘어가고 이럴 건데 이 감목의 성정은 보면은 자 나무는 그죠? 무엇으로 살아가노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갈까? 요거는 그죠?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자양분수, 물의 자양분으로 먹고, 그 다음에 성장하게 해주는 태양이 있어야 이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죠? 이 원리는 뭐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 사실. 이 목은 수가 화에 의해서 자라잖아요. 자양분을 먹고 화의 성장성으로 통해서 자라는데 산나무는 그렇잖아요. 죽은 나무에 계속 물 부자야 물 부가 뭐합니까? 죽은 자식 불알 맞는 거 똑같지. 맞잖아요. 그래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죽은 나무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더 앞서가는 얘기입니다만은 계절적으로 보면 돼요. 계절적으로. 이때쯤 가면은 나무는 지 한 걸 다 하고 죽은 그런 상태거든요. 자, 만약에 갑진일 수도 있고, 갑진은 봄에 땅에 있는 거고, 나무가. 갑미는 있을 수가 없고, 갑술은 가을 거지를 다 한 다음에잖아요. 가을 거지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갑술이라는 글자는 과연 태양이 유리할까? 아니면 경금이 유리할까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건 이제 좀 더 고급 시간에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형이상학적인 것은 천간의 10개 글자들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야들의 성정은 요 지지에 있는 계절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을목, 병화, 그죠? 병화인 상태, 을목은 이렇게 자라나는 상태, 병화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계속 더 번져 나가는 상태, 확산돼 갖고 계속 나가는 상태. 이게 이제 화인 상태잖아요. 이걸 이제 화의 성정이잖아요. 그죠? 화의 성정. 그 화의 성정은 또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잖아요. 계속 튀어나가려고 하는 확산해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정과, 그죠? 또 어떻습니까? 계절적으로는 꽃을 피우는, 그죠? 그러한 성정, 아름답다. 병화, 정화, 꽃이 만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토에 의해서, 기토에 의해서 다시 수렴하게 한다. 뭐가 수렴한다? 수가 수렴한다. 원래 목과 화는 뭐였습니까? 수의 본질이 변화한 거잖아요. 수의 본질이 목의 상태로 변화하고 화의 상태로 변화해서, 그죠? 그 다음에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죠? 토의 개입에 의해서 영향으로 반대에, 그래, 목과 화는 자라나고 성장하는 어떤 양의 운동성이라면 토의 개입에 의해서 하강하는 본래대로 돌아가는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하게 하고, 그죠? 이건 이제 이걸 10개의 천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가니까
그 역할이 다 나오죠. 금으로 가니까 금은 가을의 성정이더라. 그죠? 그럼 금은 양금이지만은 천간의 것이지만은 그러면 지지에서는 신금이다. 그러면 그 보여지는 것으로는 풋과일,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풋과일을 말하는데 경금은 가을에, 경신금은 가을의 성정을 띠고 있다. 가을의 성정 어떻습니까? 과일이 맺고 나라 뭐 배고 추수하려고 하면 그때 썰이도 내리고 썰이 맞아야 또 감도 맛있다 하잖아요. 썰이 있을 내리는 그러한 성정이다. 그죠? 그럼 그러한 때 금의 성정은 날이 차가워지고 그죠? 가을로 들어가니까 그러한 성정들이 금이다. 경금의 성정은 차가운 이게 쇠와 같았어. 쇠금자를 썼으니까 쇠와 같았어. 경금은 무쇠와 같고 그죠? 무쇠라 하고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과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 성정이 그래서 쇠는 차갑다. 그죠? 금은 차갑다. 그다음에 차갑지만 금은 무쇠와 같이 차갑고 신금은 칼과 같이 차갑고 냉철하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수로 넘어가면은 수가 어떻습니까? 이미 수는 이제 이 한 세를 다 하고 수는 하루로 치면 밤이잖아. 또 1년으로 치면 겨울이 되고 그죠? 우리 한 생으로 보면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상태, 뭐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또는 살다 간 상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조용하다 밤에 조용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이 성정은 우리 선생님들 제일 뒤에 30쪽에 보면 임수계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이 굉장히 저 큰 바다와 같은 큰 호수 바다 이러한 갇혀진 물 그죠? 그런 걸 이야기 말하고 큰 호수와 같은 그래서 임수의 성정은 큰 호수 깊이를 몰라요. 그래 대체적으로 임수 일간자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속을 모른다. 속이는 게 아니라 속에 깊이가 있어서 그래 굉장히 말도 없죠. 조용하고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개수는 다르죠. 같은 수이지만은 여기서 수오행 하나로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수는 보이지 않는다, 조용하다, 그죠? 그다음 지적이다, 생각이 많다. 뭐 주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임수는 그러하다. 근데 개수는 흘러내리는 계곡에 흘러내리는 물과 같아. 그죠? 그 잘 휩싸이기도 하고 주변에 그까 잘 주변에 뭐 낙엽이고 뭐고 잘 휩싸여 넘어갑니다. 잘 휩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화의 성정과 흡사 닮은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정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 기운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향 그죠? 이제 그런 걸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1쪽에 넘어가면 12지의 성정. 방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례를 말하는 거죠. 그 자축인묘, 자의 성정은, 그죠? 자의 성정은 자수는 쥐띠를 말하고 수의 기운을 말하며, 그죠? 음의 수이다. 책에 있는 거, 양수, 음수, 뭐, 이제 그 얘기입니다. 12지의 첫 번째이며 한랭지수요 차가운 물이다 이 말이죠. 한류 그다음에 빙설로도 이야기하고 일양지생이다. 이제 양이 하나 시작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변화하는 게 음양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양 여기 이제 양이 하나가 생기고 여기 두 개가 생기고 세 개 생기고 네 개 5개, 6개, 6양. 그러면 5에서는 거기지만은 7양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이 다시, 양이 거기에서 음이 다시 하나 생기고 음이 6개까지 이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 차츰 변화하는 것을. 음양의 운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에 대한 성정입니다. 뭐 방위는 뭐 북방을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성정을 이야기한다고 성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4쪽, 5쪽,
36조까지 12성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건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7쪽에 또 나옵니다. 10개 천간의 기본 특징, 성정이나 특징이나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 좀 더 간추려서 해놨는데, 간목의 성정은 시작이지만은,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를 안 했습니까? 시작이지만은 간목은 그래도 그 중에서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 특허. 그죠? 이런 걸. 또 가장 우두머리 맨 앞. 그죠? 그만큼 또 급한 성정도 있고, 성격도 있고, 대의적인 기질, 무게도 있고, 중용을 잃지 않는다. 미래지향적이고, 짧고 굵고 강하다.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물질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기토의 속성이 있어서 밀어붙여도 끝없이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 이거는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뭐 합 이런 걸 아니기 때문에 합의 논리거든요. 합의 논리. 그 갑목이라는 글자는 기토를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거기다 갑기합토해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밀어붙여도 끝까지 무식하게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선상에서 아니다 싶으면 스톱한다. 이 얘기예요. 갑목의 성정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을목의 성정은 그 밑에 보면 을목하고 생활력이 강하다 일어났습니다. 실리를 추구한다, 부드럽다, 속에는 경금을 갖고 있다. 을경합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겉은 부드럽고 속은 깐깐하고 결코 쉬운 사람은 아니다. 생활력이 강하다. 을목이 글자 자체가 그렇잖아요. 을목. 또 나무가 자라서 가지 치는 이런 상황이라 했지만은 이런 나무 옆에 기타 여러 잡초들 또는 식뿌리 같은 넝쿨식물 이런 걸 전부 다 을목이라 하거든요. 그러한 성정을. 그러니까 그러한 성정들이 어떻습니까? 막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뚫고 옆으로 가가지고 큰 나무 하나 만나면 그걸 둘둘둘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 을목의 성정이라. 그래 을목은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생활력이 강하고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어서 오세요. 속으로는 을목은 속으로는 경금을 갖고 있거든. 경금은 뭐라 했으면 무쇠, 도끼 같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속으로는. 그래서 을목일간자는 성정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성정이 상당히 부드럽고 또 생활력도 강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 깐깐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 깐깐함은 이 사람도 잘못 건드려 나누면 이 경금의 이 성정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경금은 무쇠와 같고 도끼 같은 거다. 이걸 속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발톱 감추듯이. 근데 이런 사람 좋다고 자꾸 놀리고 약올리다가는 속에서 경금이 나오면 이제 뒤진다. 그래서 사람 좋다고 자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무서운 거 한 방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병화는 화끈하고 뒤끝이 없다. 근데 이걸 그냥 병화 이래서 자꾸 외우기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병화는 태양과 같다. 태양, 화지만은 태양. 정화는 불이지만은 불, 태양과 불, 큰 빛, 작은 빛, 큰 것과 얕은 한 공간에 음량 크고 작고 분류할 수도 좋습니다. 그럼 빛, 불 이렇게 구분할 수도 좋고. 그래서 대개가 병화는 태양과 같다, 정화는 촛불과 같다 이렇게 해요. 달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정은 화는 말 그대로 화끈하고 이런 성정, 그죠? 뒤끝이 화끈하나 뒤끝이 없다. 그 화려하다, 그죠? 빛이 난다 말 그대로, 그죠? 말을 잘한다, 인기 있다. 그 신금을 내포하고 있어서 물줄지 이해타산 이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죠? 신금의 성정을 갖고 있는 거죠. 물질주의적으로. 그래서 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 화의 성정이 그렇다. 요거 간단하게 간추려서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러면 이제 자기 일간이
자기 일간 다 아시잖아. 그 자기 일간은 뭐냐에 따라서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 일간자 있죠. 제일 끝에 뒷장 넘어갑니다. 38쪽 개수 일간자는 생기가 발랄하고 항상 생각한다.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흡수되는 성질이 강하다. 이득이 되는 곳에 끼어들기를 잘한다. 내가 그런가? 이제 개수일간자도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자기 걸 봐야지 잘 이해가 바릅니다. 그 다음 자기 가족들 거 보면 이해가 바라요. 39쪽에 넘어갑니다. 39쪽에 12지지의 기본 특징. 조금 전에 똑같죠? 아까는 12지지가 석장, 넉장 안 넘어갔습니까? 근데 여기 또 간추려서 또 한 장에다가, 그죠? 한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성정들이다. 이런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 그죠? 지지의 글자들의 각각의 성정. 이는 범처럼 중용적이다. 이는 연지에 있으면 범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처럼 중용적이다. 그 다음에 욕망, 권력성도 있고 범처럼 포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기를 인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죠? 그 인기란 좀 더 우리 그 지장간 안에 지장간이라는 것에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또 키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정들을 묘는 토끼묘, 이건 토끼처럼 깔짝거린다. 이런 성정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또 지지오행의 속성 또 나오죠. 지지오행의 속성. 요거는 제외 목은 목은 봄 해서 계절은 임묘진 지지의 그런 그죠?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다. 이러나서 요것도 제가 제일 첫 번째 이제 프린트 물 드리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요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요거 이제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은 운에서 맞을 때의 오행별 특성이라고 놨습니다. 운에서 맞이할 때, 특히 대운에서 맞이할 때, 운은 대운과 연운이 있는데, 큰 대운이 실질적으로 대운이 다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 대운을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연운에, 내가 큰 틀에서 대운의 환경이 좋으마, 그럼 원래 어떨까? 이제 시기를 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된다. 대운에서 맞는 오행별 특성은 대운에서가 아니라 운에서, 근데 목화금수로 해놨습니다. 목의 에너지 성정이 어떻다 했습니까? 시작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목에 운이 오면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압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목의 성정, 목의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화에 대해 놓으면 자기 현재 대운이 무슨 대운이 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행적으로. 그러면 화의 대운에서는 내가 현실이 좋지 않아도 좋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지금 좀 좋다. 이대로만 갔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이 오면은, 금은 자기가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할 일만 하려고 한다. 현재 할 일만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는, 이것들이 이제 다 성정을 그대로, 성정의 기운들을 내가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는 좋아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 넘어갑니다. 오늘 진도 많이 나가죠. 자, 여기는 또 물상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물상. 여기서 간지 물상 해놨다. 간지는 천간과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를 간지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10개의 천간에도 항상 목, 화, 토, 금, 수, 목보다 항상 먼저 했습니다. 그죠?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물상은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갑목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죠? 갑목은 일단 목이 나무다. 그죠? 나무. 그 다음 여기도 또 대들보 해놨습니다. 대들보, 큰 나무, 대들보. 그 다음 목재, 가구, 씨앗 나오죠. 씨앗. 시초, 이런 얘기죠. 고집. 돌진하는 성정을 갖고 있고 책임자와 같고 사장,
우레와 같다. 그죠? 아까 우레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기운은 우레와 같고, 얼은 뭡니까? 바람과 같고, 그죠? 병화는 태양과 같고, 정화는 달, 별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무토는 노을을 말하고, 기토는 구름을 말하고, 이거 음양의 변화. 그다음 경금은 뭡니까? 하늘에서는 군인 우박을 말하고, 신금은 구름, 쓰리, 태양의 구름이 가리고 이제 이런 거죠. 저 임수는 눈과 비를 말하고, 개수는 가랑비 이제 이런 걸 말한다. 여기 이제 또 우리 이제 이 우주적인 이 천지 기운적인 것으로 이제 이 성정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상을 논하라 하면 을목의 물상 아까 내가 뭐라고 초목과 같다, 잡초와 같다, 넝쿨 식물과 같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오행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어떤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의 성정이 강하다. 그럼 목의 성정이 강하면 어떨까요? 목의 기운이 강하더라 하면 목이 많더라 예를 들자면 그러면 목의 성정, 목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기운이 내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성정이 그죠? 그러면 이러한 성정 물상 쪽으로는 그럼 뭐 목의 나무의 성정이 강하고 이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나고 시작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또 해놨습니다. 가볼병정 물경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지의 간지의 지지의 것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죠? 요것도 물상적으로는 자는 하루에 밤을 말하지만은 물을 말하고 바다 큰 강 하천 뭐 매립지 얼음 비 또 자는 바늘 해놔서 그죠? 정자 침 자궁 종양 이런 걸 말한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고 또 넘어갑니다. 44쪽에 또 오행의 강론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 보면 또 앞에 있던 내용과 비슷하게 또 계속 나옵니다. 간목 저 우리 선생님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죠? 맨 같은 내용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다 세로로 되어 있는데 옆으로 하나 또 뼈다가 누워 있는 게 있죠. 책을 똑바로 세워봐야 되는. 이거 보면 10개의 천간의 성정으로 보는 적성을 말합니다. 오행으로. 10개의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의 천간의 글자로 그 사람의 적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하나만 볼게요. 이 간목을 해서 이제 병화를 해보겠습니다. 병화. 좌충우돌, 이제 성정에 대해서는 성격은 좌충우돌하는 성격, 다이나믹한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첫 번째는 태양처럼 맹렬하고 저돌적인 공격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성질이 급하고 순발력이 있다. 굉장히 이 순발력이 데모 선봉장에 있는 사람, 설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끈기가 없다. 참을성이 없다. 비밀을 못 참는다. 천방지축이다. 실수가 많다. 병화는 화라는 게 그래. 화라는 게 화는 가볍잖아요. 무게로 치면 화는 가볍고 물은 무겁잖아요.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저 큰 바다로 가지만 이거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물에 의해서 기체화해서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가볍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끈기가 없다. 화가 불같이 빛같이 번쩍하지만 그죠? 이 참을성 인내심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비밀을 못 참는다라는 건 화 자체가 밝잖아요. 화 자체가 밝잖아. 그냥 자기 스스로가 비밀이 없습니다. 그냥 다 까배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밑에 또 나오네. 한번 성질나면 무섭다. 불같은 성격 병화는 모방을 싫어하고 개성을 중시하고 판단력이 빠르고 자부심이 대단하고 뒷마무리가 부족하다. 이러한 병화는 성정을 갖고 있는데 이 적성으로 옆에 보니까 봉사정신이 있고 그래서 종교인으로서도 좋고 이런 얘기입니다. 적성 사회사업가
그죠? 이쪽적으로 적성이 잘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민봉사, 공무원, 문화예술인, 언론계, 연예인 쪽이 적성이 잘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오행이나 그다음에 이 십천간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요즘 젊은 애들 보는 뭐 MBTI인가 뭐 있잖아요. 그 MBTI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이거하고 보면은 이 명리가 훨씬 더 구체화돼서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바로 세워서 오행의 오행으로 보는 이 말입니다. 오행으로 보는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 읽어보셨다면은 다음 시간 한번 질문거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보시고 자 이제 드디어 상생상극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지금 빨리 달려온 겁니다. 상생상극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까지 진도 막 나가도 되거든요. 상생상극이란 오행에 이제 음양오행 여기 책에는 이래 있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자 여기 잠깐 보면 여기 목은 화로 감이죠. 그래 목생화하고 그죠? 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의 씨앗에서 왔잖아요. 수생목하고 그죠? 화와 토는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의 제일 극점에서 스톱 잠시 멈췄다가 떨어져야 되나 다시 그죠? 꽃잎이 떨어지려면은 만개했다가 떨어지잖아요. 물론 바람 불어가 억지로 다 떨어집니다만은 자연적으로 한다면은 만개했다가 그 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쑥으로 들잖아요. 쑥으로 드는 표시가 맞습니까? 시들어 들잖아. 그게 이제 변화하게 하는 기운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게 이 토의 영향으로 개입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면 화생토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생 화생토하고 고래 하니까 그 안에서 토가 떨어지고 나니까 화생금 가을에 열매가 나오더라 이 말 아닙니까? 또 그 열매가 다시 떨어지고 과육은 과육대로 씨앗은 씨앗대로 땅으로 가서 다시 그 씨앗이 오행적으로는 명리적으로는 금생수하다라는 거죠. 이게 목은 씨앗에서 수죠 수 씨앗에서 수생목해서 목은 다시 화하고 그죠? 화는 화생토하고 토는 토생금 금생수로 생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극은 한 칸 건너뛰는 게 극입니다. 한 칸 건너뛰는 게 여기에서 극은 생은 낳는다라는 거죠. 낳다라는 의미 뭐 도와준다라는 의미 그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쓰지만은 극이라는 글자는 이길 극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제식 표현은 그냥 놀부짓한다 하잖아. 누가 뭐 하려고 하면 발 바쁘고 뭐 뛰어나가려고 하면 다리 잡고 그죠? 못나게 이런 걸 갖다 극한다. 그 글자가 그걸 받으면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목은 목극토 한다는 토를 흙으로 볼 때 목은 나무고 목이 나무라면은 화는 빛이 되고 불이 되고 토는 흙이 되고 그죠? 금은 쇠가 되고 물이 되고 토는 나무는 토에 의해서 디디고 섰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토는 나무라는 목을 만나면 자기는 그냥 그 제공자밖에 안 되는 거라. 나무한테 다른 거는 만약에 뭐 일단 이 목곡토 다음에 이제 화는 화극금하죠. 화극금 화생토 해서 내가 화극금합니다. 화는 불이라 해서 내가 불을 쇠를 녹인다. 어쨌든
쇠가 그러니까 목은 흙을 이기고 토를 이기고 화는 쇠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이긴다. 또는 쇠는 나무를 자르는 데 써서 나무를 이긴다. 그죠? 이렇게 나무는 흙에 이기고 흙은 물을 가두는 데 쓰고 물을 이기고